윤석열이 지금 징계가 정당했다. 법원의 판결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니까 윤석열 쪽이 못 받아들이는, 사실 이런 나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판결이 제대로 나오면 누구나 다 찍소리 못 해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윤석열이 그 판결을 이용해서 조국 장관대 공격하고 내가 정치하는 건 정당했다. 근데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건 법이 아니잖아. 진짜 AI 도입해. 그래서 윤석열의 죄명을 여러 가지를 쓰고 본격적으로 쓰고 AI하게 판단했을 때 윤석열 사형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이야기 안 할 수 있잖아요. 사법부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죠. 어쨌건 윤석열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금까지 논리대로라고 하면 윤석열 징계가 정당했으니까 윤석열은 정치권에서 지금 대선에 나오면 안 되는 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맞지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웃겼던 게 그거거든요. 윤석열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판결을 내서 정치에 사법부가 개입하느냐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거 저는 정말 30분 동안 웃었습니다. 그거 보고. 네가 재판을 걸었잖아. 네가 자기가 재판을 청구해놓고 자기가 원고의 입장에서 재판을 청구해놓은 다음에 재판 결과가 나왔더니 이거를 왜 이제 판결을 해서 사법이 정치에 관여하느냐라는 맞아요. 말을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법조인이냐 이 말인가. 윤석열 캠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미 총장을 그만뒀는데 왜 그걸 재판하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을 걸어놓고 지금.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엔가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가처분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거를 뒤집었다. 가처분은 앞에 가짜가 가짜 할 때 가짜야. 임시적 처분일 뿐이고, 정말 행정심판에서 가처분을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을 잘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의 결정이 났는데 그거를 뒤집는다. 야, 법원에서 가압류 받아주면 재판에 승소할 것 같아? 가압류 받아주고도 재판에 패소한 경우 얼마나 많은데. 앞에 가짜는 임시적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상한 뇌피셜, 약간 조현병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 센가요? 아니요. 아예 셌어요. 조현병 환자. 아까 그 광모 씨 아들이 만약에 조현병이면 어떻게 할래요? 50억 주고도 아깝지 않을까? 아니 제가 걸리겠다니까요. 아니 조현병 걸리고 골프 치고 포도쇼에 몰고 다니면서 50억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그 병 기꺼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진짜 나쁜 놈인 게, 혹시나 여기 홍준표나 유승민 지지자 계시면 1번 한번 줘보세요. 내가 그 논리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홍준표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온갖 비리가 걸려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아니라도 고위직에, 아니 그냥 검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나 자기 부인에 관련된 수사를 아예 안 함으로써 윤우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온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이 공교롭게도 총장을 그만두고 얼마 안 돼서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함으로써 윤석열에 걸리는 게 없었는데, 의혹만 있었는데 그 의혹들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내려오고 나서부터 제대로 판결이 나기 시작해. 자기 징계에 관한 문제까지도. 근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니요.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총장이 징계받아가지고 정직 2개월이 아니고 파면했어도 괜찮을 정도였다고 판사님께서 친절히 써주셨어. 파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받을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온 게 없다니요. 이제 시작인 거지. 염치거든요. 염치. 조국 장관님이 정경심 사모님 그렇게 판결 나올 때 재판부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뭐 존중은 한다. 하지만 아쉽기 때문에 항소하겠다. 이 정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님이라는 분이 평생 동안 법을 공부하시고 법을 가르치던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몸 담았고 내가 가르쳤던 그 학문 영역에 대한 염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순간 내 자신을 비난하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 같은 자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구수해서 평생 동안 대한민국의 행정 중요한 영역인 검찰의 몸을 담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검찰총장 벗었다고 해서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다 해서 서슴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모든 그 법조계, 물론 검찰은 아니지만 그 법조계 전체를 비난해버리고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는 이 염치,
이게 사람의 차이죠. 이게 이 조현병 쌍둥이가 있거든. 그 사이코패스야 내가 수차례 이야기해 왔잖아요. 윤석열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남의 가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사이코패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이코패스가 깊어짐이 조현병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동재 재판에 관련해서 지가 핸드폰을 안 까므로써 이동재가 풀려나는 상황이 왔어. 결국은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이놈이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여권이 정치 공작해가지고 검언 유착, 그러니까 정은 뭐 이렇게 정치권이랑 언론이 유착해가지고 자기를 탄압했다 이렇게 논리로 몰고 갔었잖아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지금 똑같은 멘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좀 불리한 게 나오면 윤석열의 지금 선거판에서 모든 전략은 그거잖아요. 정치 공작이다. 얘들 그런 말, 그러니까 이게 판결에 대해서까지는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 안 나왔는데 심지어 뭐 국민의힘 뭐 당원 게시판에 뭐 자기 역선택하려고 들어왔다는 글 한두 개를 보면서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말하는데 맥락이 다 똑같아요. 장악당한 사법부가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 내렸다고. 근데 문제는 어찌됐건 간에 지한테 유리한 게 나오면 판결을 존중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게 나오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말을 섞어가지고 약간 정치 공작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정변이 정확한 이야기 한 겁니다. 검찰총장 하는 놈이 할 말입니까 그게? 저는 사실 윤석열 징계 정당했다는 판결 뉴스를 보고 그렇게 기쁘진 않았습니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벌써 10개월 전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서 판결을 내리면 윤석열한테 어떤 데미지가 있나. 우리한테야 뭐 추미애가 옳았다. 그때 진짜 윤석열이 잘못한 거 맞다라고 하는 거 지금 자기 위안밖에 안 되지. 지금 어떤 데미지가 있습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은 손바닥에 왕자 써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지지를 빼거나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윤석열은 자신이 징계를 받을 일을 했음에도 그냥 사퇴서를 쓰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확실히 감찰방해했다, 수사방해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꼭 끼쳤으면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윤석열이 정치권에 나오는 명분 만들기를 했던 거거든요.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해라라는 식으로 힘을 실어주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조국 장관 수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속내에는 검찰 개혁 안 당하려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했더니 정권 핵심부가 나를 계속 탄압해왔다. 그러는 과정에 자기랑 관련된 사건, 그게 일어납니다. 그게 검언 유착 사건이에요. 채널A랑 한동훈이랑 등 해가지고 여당의 선거를 망칠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그걸 조사하려고 했더니 감찰하려고 했더니 감찰을 방해해요. 한명숙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를 다 뭐 수사 자문단인가 뭔가 막 해가지고 방해를 해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징계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이 징계가 부당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받아들였을 거 아니야. 내가 정치를 시작한 명분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증명됐다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우린 들어눕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이 징계는 정당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것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봤을 때 윤석열은 사실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파면해도 마땅할 정도로 이게 징계의 부분이기 때문이겠지 수사의 부분이었다면 구속감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해놓고 나와서 내가 탄압받았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으면 법원의 판결이 너는 징계받은 시기표란 범죄자야 라고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꼬리 내리고 정계 은퇴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묻는 것만 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징계 2개월이 부당하니까 취소되어야 됩니다라고 물으면 법원에서는 아니야 정당해라고 답을 하지 그 이상의 답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어떤 증거들이 나왔고 어떻게 개입한 게 나왔길래 판사가 이거는 징계가 정당한 정도가 아니고 가벼웠다, 면직도 가능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했는지,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해요, 사실. 이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떻게 직권을 남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했길래 판사가, 이 재판을 담당하던 행정법원 판사가 야, 이 정직은 너무 가벼웠는데 라는 판단을 내렸을까. 우리는 외부에서만 보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결론이 내렸다, 그 판결문에 한두 줄 나와 있는 것 중에 강한 내용을 보는데,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내용이 나왔길래 판사가 저렇게까지 썼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예. 다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한명숙 총리님 관련해서 그 모해위증 사건에 관여한 문제가 처음에는 원래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징계위원회에서 그게 빠지고 6가지 징계 사유만 했는데, 이게 인정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진행 중이거는 한명숙 총리님 관련 사건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추미애가 원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도 윤석열은 정계 은퇴하라, 그리고 수사 받아라, 여기에 맞는 이야기 같고요. 우리는 그런 심리라는 게 작동을 하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뭐 사퇴 안 할 건데 그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았으면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해야지, 쟤네는 어차피 그래도 사퇴 안 하겠지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저쪽 프레임에 빠지는 건데,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막 검사장들 모아놓고 법사위에 무슨 국정감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데서 윤석열 보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지키려고 윤석열 구하기 얼마나 했냐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꾸짖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고, 대장동 수사 잘못하고 있다 검찰을 또 꾸짖고 있는 그 이상한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당해가지고 요건 파면감이야 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이슈가 사라져서 그렇지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나라가 막 들썩들썩해야 되는 그 판결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윤석열이 검찰이 개혁돼야 되는 명분도 제공하고 이유도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뭐 이렇게 최근에 유호성 씨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했던 자가 자기 후배들이 한 수사, 자기 후배들이 한 그 판단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 수사다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검찰 개혁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내가 검찰총장이었는데 내 새끼들을 못 믿고 검찰이 정치적 수사라고 봐주기 수사라네, 이 나쁜 놈들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검찰이 도대체 뭐가 돼버리냐. 그 국민의힘의 전주혜라고, 제가 다시 한번, 판사 출신이고요. 전남도지사, 전두환 때 도지사 딸내미이신 분이 목소리도 비호감인데 그 질문을 하는데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 다 정치검사라는 거야. 그런 애가 판사였어요. 이거 굉장히 깜놀할 이야기거든요. 아니 근데 김기현도 판사 출신이어서 그렇게 깜놀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충격적인 걸 많이 봐가지고. 아니 전주혜가 그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윤석열 한몸 같은 느낌이었어요. 윤석열 밑에 있던 검사들은 정치검사가 아니고 어차피 그 임명권 자체를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모든 정권에서 임명한 검사장들은 다 정치검사야. 근데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주혜를 비롯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 정치 나부랭이들한테 내가 입마개 채워주고 싶다. 뭐냐면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검사들은 지들 논리면 다 정치검사라고. 문제는 윤석열 같은 정치검사가 어떻게 정치검사냐면요. 정권의 이득을 위해서 기존의 정치검사들은 그 사람들의 비리를 감춰주고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파에 대한 수사는 열심히 하고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수도 없이 있었잖아. 근데 윤석열은 정권에 반대되는 수사만 했어요.
월성원전, 조국 장관 이런 수사 있잖아요. 죄도 안 되는 것들. 그래서 계속 윤석열이 정부를 위태롭게해요. 이것도 정치검사예요. 나중에 그 정치검사짓 하다가 결과물 하나 지금 나온 게 이번에 판결 징계에 관련된 판결이 하나 나온 거예요. 정치검사짓 하다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부터 임명하면서 정치색 싹 빼버리고 대선에 개입하지 마라. 이번에 그 국정감사 보니까 무슨 어떤 개지랄을 하냐면은 전주의 논리인데 지금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 게 있냐고 물어봐. 나온 게 없는데 무슨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예를 들면 김호수가 있지도 않은 걸 꺼내갖고 요거를 정권의 비리라고 하면서 막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정치 검사라고. 근데 판사 출신이라는 정말 완전히 그 금수저 출신의 판사 출신 하나가 검사장들을 쫙 앉혀놓고 당신들 정치 검사 이야기하고 있어. 아무 맥락도 없이. 진짜 정치 검사였다는 것을 윤석열이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나 보여준 거라니까. 그러면 전주에 놀리면 윤석열부터 비판을 해야지. 사실 윤석열은 정치검사라는 말도 아깝고 비리검사라는 말이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의견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정말로 이렇게 정치검사는 그래도 정치검사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도 갖고 있다 치는데 윤석열은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자기 이름 저 닉네임 짓듯이요. 비정검사라 그래갖고 비리와 정치검사를 합치면 돼요. 변호사처럼. 사람아.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니 지금? 지금 헤드라인이 언론이 윤석열 파면도 가능했다 좀 세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언론이 없는 거 보면 아직도 빌빌대고 있다. 새날이나 그렇게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파면 뭐 이런 워딩을 뽑고 있기는 한데 그럼 노탁을 걸어요 또. 근데 또 특히나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장관님 흔들었던 분들은 좀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오늘 보도 중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윤석열 징계 당시 언론 보도 지금 보니 민망한 수준 그러면서 진짜 볼 수가 그 당시에 징계를 걸 때 윤석열 정직 2개월 정권 교훈 칼을 빼앗다. 조선일보, 더 중앙일보 새벽 4시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윤석열 정권 수사 칼 잘렸다. 윤 징계에서 본 검사들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 나을 것. 조선일보는 진짜 아유. 니들 사이코의 새끼들아. 조선일보 사설 윤 총장 복귀 판결은 문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그렇지. 윤 총장 복귀해도 된다라고 복귀했잖아. 저번에 그때 소송 걸어가지고 가처분 걸어갖고.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징계받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윤석열은 정치검사였다. 비리검사였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양심도 없는 새끼들 진짜. 아이고. 그 애초에 징계가 2개월밖에 안 나온 것도 다 언론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징계위원들 뭐 이름 다 거론하면서 성향 거론하면서 계속 공격했던 것도 언론들입니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개월밖에 못 났던 거죠. 다 파면이고 그런 사유들이 이미 다 그 징계위원들은 가지고 있었을 텐데. 조선일보도 똑같죠.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윤석열 같은 반응 보여야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장악당한 사법부의 이상한 판결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조선다운 거지. 그때 판결은 옳았고 지금 판결은 옳지 않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법부가 판단했을 때 윤석열이 복귀하는 게 맞았어. 징계 자체가 잘못됐어. 정직이라는 게 검찰총장 업무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가처분 신청해서 복귀를 했단 말이야. 그때는 찬성하던 놈들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 아우 씨발 진짜. 아 짜증나. 노딱이 비전이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